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공조냉동 기계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기조화의 기본 목적에 관한 문제로 공조설비의 기본 기능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기조화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공기조화는 실내 공간의 온도, 습도, 기류, 청정도라는 4가지 요소를 거주자의 쾌적성과 생산성에 적합하도록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내 온도와 습도의 제어, 실내 기류의 분포 조절,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제어는 모두 공기조화의 기본 목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외 대기오염 물질의 제거는 공기조화 설비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며 이는 환경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공조기에 설치된 필터가 외기의 일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는 하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실내 공기의 청정도 확보이지 실외 대기의 정화가 아닙니다. 공조 설계 시에는 이 4가지 핵심 요소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열비에 관한 문제로 현열과 자멸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습공기 상태 변화에서 현열비, SHF가 1인 경우는?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현열비는 전체 열량 변화 중 현열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SHF가 1이라는 것은 자멸 변화가 전혀 없고 현열 변화만 일어남을 뜻합니다. 자멸은 수증기의 응축이나 증발과 관련된 열이므로 자멸 변화가 없다는 것은 절대 습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절대 습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만 변화하는 과정이 SHF1에 해당하며 이는 곧 현열 냉각 과정 또는 현열 가열 과정입니다. 가습이나 제습이 동반되는 과정은 자멸 변화를 포함하므로 SHF가 1보다 작습니다. 등엔탈피 냉각이나 증발 냉각은 수분 변화가 동반되어 SHF가 작아지며 가열 가습은 SHF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산업공조에 관한 문제로 공조의 분류와 목적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산업공조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공조는 일반 사무실이나 상업시설의 보건공조와 달리 생산공정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공기조화 방식입니다. 반도체 공장, 정밀기계 공장, 식품가공시설, 제약시설 등에서 적용되며 제품의 품질 유지와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설계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인체의 쾌적성보다는 제조 공정에서 요구되는 온도, 습도, 청정도 조건을 정밀하게 만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산업공조의 표준 상대 습도나 온도 조건은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사무실과는 다른 까다로운 환경 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공조냉동 기계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냉동 사이클의 기본 구성에 관한 문제로 냉동 사이클의 기본 구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R134A 냉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냉동 사이클, refrigeration 사이클은 압축, 응축, 팽창, 전류, 증발의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연력학적 순환입니다. 이 사이클의 목적은 저온부에서 열을 흡수하여 고온부로 강제로 옮기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외부 에너지, 전기를 소비합니다. 압축기에서 저압의 냉매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면 온도가 상승하며 응축기에서 이 고온 고압 가스가 실외 공기와 접촉하여 액체로 응축되면서 열을 배출합니다. 팽창 밸브, 스로틀 밸브를 통과하면서 냉매의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일부가 기화되어 온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증발기에서 이 저온의 냉매가 실내 공기와 접촉하여 열을 흡수하면서 완전히 기화되며 다시 압축기로 돌아갑니다. 이 사이클을 통해 실내에서 열을 제거하여 냉각 효과를 얻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냉매의 종류와 특성에 관한 문제로 냉매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증기압축식 냉동 사이클에서 압축기 토출가스의 과열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냉매는 냉동 사이클에서 열을 운반하는 작동 유체로 저온에서 끓고 고온에서 응축되는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CF식의 냉매인 R11,
R12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나 이들이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몬트리올 프로토콜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냉매는 HCF식의 냉매 R22와 HF식의 냉매 R134A, R410A이며 R22도 단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신 냉매인 R410A는 오존층 파괴지수 ODP가 0이고 지구온난화지수 GWP가 낮은 환경친화적 냉매입니다. 각 냉매는 서로 다른 냉동 용량, 압력, 효율 특성을 가지므로 냉동 설비 설계 시 적절한 냉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냉매는 고독성 또는 인화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취급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랭킨 냉동 사이클과 이론 효율에 관한 문제로 랭킨 냉동 사이클과 이론 효율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증발기에서 액냉매의 증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랭킨 냉동 사이클은 이상 냉동 사이클을 나타내는 이론적 모델로 실제 냉동 사이클의 이상화된 버전입니다. 이 사이클에서는 압축, 응축, 팽창, 증발 과정이 모두 가역 과정으로 가정되며 사이클상에서의 모든 상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랭킨 냉동 사이클의 효율은 계수 성능, Coefficient of Performance, COP로 나타내며 COP는 Q 냉각분의 W 압축은 H1-H4 분의 H2-H1 형태입니다. 여기서 H는 각 상태점의 엔탈피이며 COP가 높을수록 같은 냉각 효과를 얻기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실제 냉동 사이클은 마찰 손실, 비가역성 등으로 인해 랭킨 사이클보다 효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이클의 COP와 이론값의 비율을 이상화도, 아이센트로픽 이피션시라고 하며 이는 압축기 성능 평가의 중요 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공조냉동기계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Y결선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 문제입니다. 삼상평형부하의 Y결선에서 선전류 IL과 상전류 IP의 관계는? 여기서 정답은 1번입니다. 삼상평형부하의 Y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는 서로 동일합니다. Y결선은 세 상이 한 점인 중성점에서 만나는 구조로 각 상의 전류가 그대로 중성점을 거쳐 돌아옵니다. 따라서 선전류 IL은 상전류 IP와 같으며 IL은 IP가 성립합니다. 이는 삼각형 결선 델타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삼각형 결선에서는 IL은 루트 3 곱하기 IP의 관계가 있어 크기가 루트 3배 더 큽니다. Y결선은 대지전압이 삼각형 결선의 루트 3분의 1로 낮아 절연 요구사항이 적으므로 설비 비용이 저렴하고 중성선을 통해 불평형 부하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Y결선은 발전소와 변전소 등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표준 방식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동기발전기를 안전하게 병렬로 운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출력전압, 주파수, 위상 순서가 동일해야 합니다. 먼저 두 발전기의 터미널 전압이 정확히 같아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 주파수도 거의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2Hz 이내. 또한 위상 순서는 ABC 순서로 동일하게 연결되어야 동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기자 저항, 아머처 저항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며 전격 용량이 달라도 병렬운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저항이 차이가 나면 부하 분담이 불균등하게 되어 한쪽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병렬운전 전에는 동기 스코프 또는 상용 주파수 계기를 이용해 정확한 동기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무시하면 발전기가 손상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동기전동기의 기동 토크 특성 문제입니다.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정답은 3번입니다. 동기전동기는 기동 시 기동 토크, 스타팅 토크가 정확히 0이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정상 운전 중에는 고정자 자기장과 회전자 자기장이 동기화되어 강력한 토크를 발생시키지만 기동 시점에는 회전자가 완전히 정지 상태이므로 토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기전동기를 기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특수 기동 방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응자, 댐퍼 와인딩을 이용한 유도전동기 원리로 먼저 동기 속도 근처까지 자동으로 회전을 시작한 후 그 후 동기와 토크로 진입하는 두 단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유도전동기와의 매우 근본적인 차이점이며 이러한 한계 때문에 동기전동기는 대형 용도와 특수 용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제약이 있습니다.